여러분, 최근에 집안을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쌓인 물건들, 손이 가지 않는 가전제품, 언젠가 입으려 했던 옷들, 쓰지 않는 주방용품들. 우리는 그것들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 언젠가는 오고 있을까요? 경기도 어딘가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집.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집을 찾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반지영. 중년을 넘은 그녀는 매주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집 상태 때문입니다. 20평이 넘는 제법 넓은 집인데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방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복도와 거실까지 물건이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거실만은 깨끗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마저 짐들의 위기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물건이 많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머니는 홈쇼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무엇이든 주문하시고 필요 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이건 나중에 쓸 수 있어 하며 집 안으로 들여놓으셨죠. 지영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와 조금씩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버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아옵니다. 그거 다 돈인데 왜 버려? 나 죽고 나서 버려라. 지영 씨는 지쳐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많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다 치우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또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가만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 거요. 그건 기억이고 지난 세월이고 때로는 외로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물건 안 버리게. 정말 안 버리게. 근데 우리 딱 5개만 정리해보자. 5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 5개면 괜찮을 것 같네. 제일 먼저 뭘 버릴 건데? 지영 씨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그 안에 빼곡히 쌓여있던 베개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야, 엄마. 이렇게나 많은 베개? 다 쓰지도 않는데 왜 가지고 있어? 어머니는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크기, 재질, 색상도 제각각인 베개들이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딱 맞는 베개는 하나면 충분해요. 나도 여러 개 써봤지만 결국 지금도 계속 쓰는 건 그 하나다. 만약 그게 너무 낡았으면 그때 비슷한 걸 다시 사면 되는 거지.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아끼십니다. 그 말 없는 침묵 속엔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언젠가 자식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 날을 상상하며 베개를 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자식들이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조차도 대부분은 며칠 전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혹시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혹시나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의 공간을 침범하고 때로는 호흡조차 어렵게 만드는 적이 되어버리죠. 이 작은 에피소드에서 지영 씨는 어머니와 함께 첫 번째 물건을 정리해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개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미련,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작은 바람, 그리고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했던 감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다음은 그 오래된 밥솥이야. 엄마, 혹시 말인데 요즘 너네 자주 와서 자고 가니? 지영 씨의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되침묵 속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고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쟁여두었던 댁이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봐도 어머니 댁에서 밤을 지새니는 오직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집이라면 댁에 두어 개쯤은 남겨두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몇 시간 머무는 정도라면 굳이 많은 대기를 고이 모셔둘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자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대기를 꼭 보관해야 할까? 잠깐 자고 갈 일 생기면 그냥 천을 접어서 쓰면 되고 아니면 겉옷이나 두꺼운 옷을 돌돌 말아 들고 자면 되잖아. 지영 씨의 말에 어머니는 조금 머쓱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제야 지영 씨는 조심스레 이어 말합니다. 게다가 엄마는 늘 똑같은 되기만 되잖아. 이것들 다 안 쓰는 거지?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 쓰던 대기들을 버리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장롱 속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시간의 미련과도 같던 대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환기가 일어납니다. 단지 물건을 치운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집착을 그리고 어쩌면이라는 불안한 마음의 구석을 조금 덜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 버릴 건데? 지영 씨는 것이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는 저 의자가 엄마. 것이 모퉁이에 놓인 의자 2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도 앉지 않는 의자였습니다. 아니, 앉을 수는 있었지만 편하지 않았지요. 앉는 용도가 아닌 내 옷까지 몇 걸이 걸쳐져 있는 임시 옷걸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의자. 보니까 앉을 때마다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 엄마한테 맞지 않는 의자인데 왜 계속 두고 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백합니다. 맞아. 그거 처음에 편할 줄 알고 샀는데 이상하게 10분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그냥 어디나 걸치게 되더라고. 그럼 이제는 그 의자 버리자. 근데 그냥 버리지 아까우니까 내가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볼게. 판이면 그 돈은 엄마 줄게.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의자 사면 안 돼요. 필요 없잖아. 어머니는 피식 웃습니다. 알았어. 안 살게. 허리 아픈 의자 뭐 하러 또 사냐. 이처럼 집안에 이런 애매한 의자 하나쯤은 다들 있지 않나요? 앉기엔 불편하고 버리기엔 멀쩡해 보이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 바로 의자가 그런 존재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자병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이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의자부터 치워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56.6%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앉아있으니 움직임을 줄이고 근육을 약화시키고 몸의 근력을 서서히 빼앗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는다면 그 시간은 편안한 휴식이 아닌 은근한 고통과 짜증, 그리고 건강의 적신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자는 있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의자 하면, 쉬지 않으면서 공간만 차지하는 의자 하면 그건 더 이상 가구가 아닌 짐입니다. 지영 씨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엄마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닿은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두고 사는 물건들 속에는 수많은 습관과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은 남기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정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 물건의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저기 싱크대 밑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이다. 엄마, 아직도 3개나 남았어.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익숙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안 돼, 약속했잖아. 5개라고 했으니까. 지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엄마가 서 있는 그 매트야. 어머니는 단언한 듯 발끝을 내려다봅니다. 이 매트? 아까운데. 이거 꽤 괜찮지 않니? 언제 산 건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엄마, 저번에 여기서 몇 번 넘어진 적 있잖아. 나도 예전에 여기서 미끄러진 적 있었어. 엄마도 알잖아. 나이 들수록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머니는 그제야 말없이 매트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 70년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켜켜이 남아 있었겠지요. 때로는 쌀을 퍼담고, 때로는 손녀를 앉혀놓이고, 때로는 밤에 발 시려워 깔아둔 그런 지역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매트는 편안함보다 위험을 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미끄러운 재질이었고 밑면은 바닥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거 치우고 내가 미끄러운 반지 매트 하나 사줄게. 절대 새 거 사지 말라더니 오늘은 웬일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엄마, 무조건 버리는 게 다가 아니야. 엄마 나이에 맞게 필요한 건 꼭 바꿔줘야 해. 어머니는 이번엔 빠르게 수긍하셨습니다. 이해하신 것이지요. 정리는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다.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은요. 세 번째로 지영 씨가 골라낸 물건은 별표, 매트, 별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욕실 매트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발이 미끄러져 깜짝 놀랐던 순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벽이나 세면대에 몸을 디딘 기억.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넘어지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평생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보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욕실은 항상 물기가 있어 가장 미끄럽기 쉬운 공간입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장소이면서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살아나는 가족을 위해 이런 작은 위험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끄럼 반지 매트는 반지 욕실 용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자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작은 기려입니다. 지영 씨는 말없이 매트를 들어 올립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나도 그런 거 필요하지. 그리고 그 말은 반지 매트를 바꾸겠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지금의 나이, 지금의 몸,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듬는 일,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기가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건 2개. 그 다음은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용지들이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는 노년 뒤에 가장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미끄러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화장실뿐 아니라 미끄러운 재질을 받아들이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를 선택할 때는 용도와 공간에 맞는 것을 신중히 골라야 하지요. 지영 씨는 그렇게 낡은 매트를 조용히 복도로 내놓았습니다. 작은 한숨과 함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지영 씨가 치우는 모습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수밖이다. 오랫동안 버리는 일을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에겐 단 한 가지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큰 결심과 감정의 소모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지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향하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고를 건지 안 물어봐? 어머니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고, 지친다. 그럼 4번째는 뭐니다? 지영 씨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손을 걷어 주방 적장 높은 곳에 있는 접시와 컵들을 꺼냅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그릇들은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들 요즘 자주 쓰셨어? 먼지 쌓인 거 봐.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그릇들 꺼내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 적장 속에 있는 접시와 컵을 꺼내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버리려고 하면 어딘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깨진 거는 버리고 쓸만한 건 내가 깨끗이 씻어서 당근마켓에 올려볼게. 접시가 예뻐서 분명 누가 금방 연락 올 거야. 그리고 말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사진을 찍고 간단한 설명을 적어 올리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접시 너무 예뻐요. 제가 살게요. 근처니까 바로 갈게요. 지영 씨는 약속된 장소로 접시를 들고 나갔고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물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집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접시나 컵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항상 쓰는 그릇만 쓰게 되고 뒤쪽에 놓인 것들은 거의 존재감조차 사라져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곳에 물건을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려놓으면 공간 활용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물건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자리는 그냥 기어드는 것입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그릇에 팔고 받은 돈을 지갑에 넣어드리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던집니다. 물건 처분하는 것도 나름 할만하네. 지영 씨도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엄마도 당근마켓 쓰는 법 알려줄게. 다음엔 엄마 혼자서도 한번 해보자.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마지막 5번째 물건. 지영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동안 못 본 척 지나쳤던 구석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그 마지막 정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영 씨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정리할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띈 것이 있었지요. 다양한 약들이 지속져 들어있는 하나의 약상자. 언제 산 건지 모를 약들. 누가 주는 건강보조식품. 며칠 먹다 만 감기약. 그리고 이름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알약들. 그 속은 마치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의 통정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이거 저번에도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했잖아. 지영 씨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랬어. 점심때 먹었나? 안 먹었나? 나도 모르겠더라. 이게 자꾸 헷갈려지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약통 사줬잖아. 왜 안 써? 전날밤이나 아침에 약을 분리해서 미리 담아두면 편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써놓기까지 했는다. 계속 해야지 하면서도 귀찮더라. 아직 습관이 안 된 것 같아. 엄마,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오늘 먹을 약은 다 드셨고 내일 먹을 약은 내가 엄마랑 같이 약통에 미리 담아 놓을게. 그렇게 둘은 작은 약통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루치 약들을 차근차근 분리해서 아침, 점심, 저녁 칸에 정성스럽게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외출했을 때도 놓치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잖아. 그 말에 어머니는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먹지 않는 약들,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 이미 수명이 끝났을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남겨둔 약들이 수납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리를 끝내고 나니 약통 속이 한결 말끔해졌습니다. 필요한 약만 남아있고 내일 복용해야 할 약이 눈에 잘 띄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어떤 약인지 훨씬 보기 편하지 않아? 지영 씨가 웃으며 묻자 어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머니와 함께 한 5가지 정리. 그 어떤 날보다 뜻깊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집안 곳곳에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 엄마 집도 정말 깨끗해질 것 같다. 그런 희망을 품고 지영 씨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6장 정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사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결심, 실천, 그리고 지속이 필요한 습관입니다. 머리로는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것은 그 안에 감정과 기억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정리는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리 전문가인 정희숙 작가님이 알려주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면지 집 정리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노년에 꼭 필요한 정리의 기준과 버림이 곧 삶의 여유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삶의 공간을 가볍게 마음을 따뜻하게 띄우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제7장 노년의 집 정리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는 단순한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가꾸며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노년기 정리는 단순히 정돈된 집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자 내면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사람은 흔히 적막함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정리라는 행위는 외로운 공간의 따뜻함을 채우는 과정이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생각보다 더 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좁은 통로, 어지러운 바닥, 높이 쌓인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정리의 핵심은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오래도록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안전, 세이프티. 노년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공간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구는 가능하면 낮고 안정된 것을 선택하시라. 문턱은 가능하면 지구하고 침대나 화장실에는 난간을 설치해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용품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가벼운 가구 대신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안정된 구조의 가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정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편의성, 컨비니언스. 노년기에는 작은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무거운 주방기구, 손잡이 없는 서랍, 높은 수납장. 그 모든 것이 매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을 중심에 두고 물건을 배치해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무겁고 복잡한 조리도구보다는 가볍고 단순한 도구로 교체하세요. 냄비, 접시, 컵도 되지 쉬운 형태로 바꾸면 요리할 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욕실과 주방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동선이 짧고 효율적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장에는 농다지 조절 기능을 활용하고 서랍과 문에는 손잡이나 고리를 추가로 달아 작은 힘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원칙 청결, 클린리너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은 단지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정돈된 집은 미생물의 번식을 줄이고 곰팡이나 해충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먼저 창가 주변의 물건을 쌓지 마세요.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와야 공간이 내 상태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창간과 강문 앞도 항상 열리고 닫히기 쉽게 지워두는 것. 그것이 청결 유지의 시작입니다. 혼자 청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로봇 청소기 같은 스마트 기기의 도움을 받거나 정기적인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정갈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또한 맑아지는 법이지요. 네 번째 원칙 소통, 커뮤니케이션.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함과 외로움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단순히 기능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소통을 열어두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선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현관 근처가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작은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의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있는 공간에는 생기가 흐릅니다. 외로움보다 둘의 따뜻함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를 위한 공간 정비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 창의성, 청결, 소통. 이 4가지는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생활 철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보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어지럽게 놓여있는 약통이나 작은 생활용품들은 그 자체로 넘어지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한 곳에 모아두고 안전하고 밝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공간보다 밝고 환한 공간, 작고 흐릿한 글씨보다 큰 글자와 선명한 라벨, 숨겨진 곳보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물건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위한 정비의 시작입니다. 옷장은 당신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옷 정리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의 모든 옷을 한자리에 꺼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나?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이렇게 많다니. 이 옷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서랍과 옷장, 침실과 다용도실에서 기억 저편에 있었던 옷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추억, 당신의 지난 삶의 조각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옷들이 지금의 나에게 과연 여전히 필요한가요? 부자들의 옷장, 그리고 여유로운 삶.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옷도 많겠지. 좋은 것도 많을 테고.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단정하고 단순합니다. 오히려 옷이 과하게 많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 10벌을 사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옷 3벌에서 5벌을 골라 입습니다. 그리고 옷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장 속에 여백을 남겨둡니다. 색깔별, 용도별로 정리된 옷장,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 그것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단지 시각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기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버리기 어려운 것은 단지 미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 이 옷은 예전에 딸이 사준 거야. 현재의 정체성. 내가 한때 입었던 정장이다. 미래의 불확실성. 언젠가 예전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경제적 아까움.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결국 우리는 확실히 안 쓰고 있음보다 언젠가 쓸지도 모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버리기를 망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가립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디트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진강만 먹고 나왔다는 사람의 이야기. 무엇이든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은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집니다. 너무 많은 옷, 너무 많은 그릇, 너무 많은 선택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우는 삶의 아름다움을 지워야 할 때입니다. 제 식장 정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고 확실한 칙3가지. 혹시 지금까지 정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팁을 참고해보세요. 부담 없이 하지만 효과적으로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하루에 한 가지만 정리하기.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딱 하나만. 오래된 서류 한 묶음, 다 쓴 볼펜 몇 개, 몇 년째 안 입은 옷 한 벌, 유통기한 지난 양념통.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일회용품부터 정리하면 빠르게 변화가 보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뒷면에 잘 보이는 곳 먼저 정리하기. 거실 테이블 위, 냉장고 위, 혹은 늘 앉은 자리 주변, 눈에 자주 보이는 공간부터 정리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정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 팁. 버릴 것, 나눌 것, 남길 것 나누기.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건 내가 정말 사용하는 물건인가? 누군가에게 더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이렇게 구분하면 물건에 대한 미련과 감정적 혼란 없이 객관적인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어도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정리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결심은 언제나 내일부터로 미뤄지기 쉽지요. 그래서 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작고 가벼운 습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삶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 불필요한 일회용품은 아예 받지 않기. 혹시 무의식적으로 받기만 했던 물건들이 있진 않으셨나요? 광고용으로 받은 텀블러, 여행지에서 가져온 비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를 위해 쟁여둔 쇼핑백.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쓰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차지하고 결국은 끼치는 짐이 됩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물건은 처음부터 닿지 않는 것이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받아두었던 것이라면 오늘 안에 처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3분 정리를 실천하기. 정리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크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나 저녁에 딱 3분 반 주변을 정리해보세요. 서랍 한 칸, 책상 위에 물건 몇 개, 상관의 신발 한 켤레. 단 3분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정리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DIY 프로젝트와 연결하기. 정리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꾸미는 즐거움을 함께 해보세요. 책상 정리를 하면서 책상을 조화롭게 맞춰보거나 오래된 소품을 재활용해 아기자기한 장식으로 만들거나 적선반 위에 작은 식물을 놓아 자연에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와 창작을 연결하면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가꾸는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게 시작하라. 그리고 즐겁게 하라. 정리는 절대 고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재미있게 그렇게 정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삶의 질도 차곡차곡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도 좁게 넓게 쓰는 정리의 기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작지 않습니다. 단지 물건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좁은 공간도 넓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거하기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물건, 비워내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 중 정말로 쓰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을 돌아보며 물건을 점검해보세요. 낡은 것 과감하게 버리기, 안 쓰는 것 기부하기, 고장 난 것 수리 또는 폐기하기. 잘 버리는 일이 결국 잘 남기는 일입니다. DOD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 민감한 소요 인식. 내가 가진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자주 되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유에 무감각해질수록 불필요한 물건들이 늘어나고
삶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2.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정리를 잘하려면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는 습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구매 습관이 공간과 지각 모두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시집과 수평 공간의 활용. 정리의 핵심은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벽에 선반을 달고 침대 아래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천장 가까이에 가벼운 선반을 설치하고 옷걸이나 후크를 이용해 수납을 확장해보세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납의 목적이 숨기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공간이 많다고 해서 물건이 계속 늘어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벽과 천장이 수납보다 여백을 줄 수 있어야 집은 집답고 공간은 나다운 공간이 됩니다. 정리를 통해 얻는 것은 단지 깨끗한 반이 아닙니다. 놀랍도록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도 따라옵니다. 이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쌓인 가족이 평균 이사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큰 비용이 절약됩니다. 새로운 수납용품을 사지 않게 됩니다. 이미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굳이 수납장을 추가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을 중복해서 사지 않게 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내가 가진 물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전과 가구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물건은 그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제 식사장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나를 위한 집.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장 나다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집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기 위한 집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공간. 정리는 바로 그 집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입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하루를 살아낸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쉼을 고르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집은 우리가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웃고 울며 수많은 소중한 순간을 적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던 삶 속에서 오직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숨쉬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이제는 지혜롭게 덜어내야 할 시간. 노년기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편안함과 지혜, 나다운 삶을 사니 하나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세월의 물건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먼지와 유통기한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소중한 것만을 곁에 두며 몸도 마음도 가볍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다.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그대로 남겨둔담.
입지도 않을 옷장 가득한 옷들.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세트들. 이제는 자식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도그마늘 혹은 나만의 공간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우자 없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는 노년을 대비해서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동선, 손이 잘 닿는 수납, 좋아하는 색감과 향기, 그리고 자신만의 추억이 담긴 소품들로 나를 중심에 둔 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리하는 삶.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짐을 줄이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집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자녀의 눈에 어떤 공간으로 어떤 삶의 흔적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80대 시어머니께서 쓸 사람이 있으면 주고 쓸모없으면 버려라 하시며 조용히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99세까지 사셨지만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집을 정리했을까? 남은 것은 딱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뿐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게 정리된 삶이었어요. 그분의 집은 그분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리는 결국 삶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정리에는 정해진 나이나 시기가 없습니다. 정리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난 후 한 개의 물건만 정리해보세요. 오래된 약통 하나, 낡은 티셔츠 한 장, 더 이상 쓰지 않는 식기 하나.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삶을 더 넓게 만들고 당신의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정돈할 것입니다. 끝맺음의 인사.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바람이 되어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집이 더 따뜻해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지금보다 더 나답고 따뜻한 공간 속에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실천적인 삶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